우리 언론인 여러분 아침에 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설명이 간담회보다는 설명이라고 해야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이런 설명회를 아침에 갖게 된 거는 지금 의회에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 중인 어떤 그런 안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를 저희가 좀 만들어서 우리 이제 책상 위에다 쭉 놔드렸는데, 요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죠. 이제 모 이제 언론사에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 제출했던 시청사 부지 시민 개방을 위한 이 야간 조명 및 설계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제 쓰신 게 있으셨어요. 이 내용이 저희 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그러고 인해서 그 내용을 본 분들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알고 싶어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인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시민들이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어제 그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릴 이 사업이 2000 몇 년인가요? 몇 년 전에 2007년인가요? 그 백층 청사, 이걸 지금 백층 청사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백층 청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을, 그렇잖아요. 백층 청사, 복합 청사를 짓는 사업하고 시청사 부지에 야간 조명하고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대체 1%라도 연관이 되는 건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갖다가 백층 청사에 연결을 시켜서 부정적 이미지를 정말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도대체 백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시민들이. 저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 사업이 백층하고 무슨 관계에서 백층을 또 짓는 거야?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니까 시민들은 백층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먼저 전제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냐의 여부에 대한 토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생각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른 측면을 볼 수도 있고, 90%의 장점이 있어도 10%의 단점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효과에 대한 토의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사업의 사실상의 내용을 정확히 시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 시청사 부지하고 이제 의회 청사 전체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8,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부지에 휴식 공간을 조성해 경관 조명을 하려고 이번에 7억을 의회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가 됐고 지금 예토 심사 중에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근데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냐라고 하면, 첫째, 시는 이 시청사 부지 18,000평 이 정도의 부지가 명품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보시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 넓은 땅이 사실 시민들이 와서 공원처럼 사용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 지역에 가서 공원 하나 만드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지금 주택에 가서 땅 사서 공원을 만들고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원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런데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드는 게 이 시청 부지는 펑펑히 놀려두면서 야간에 그냥 누구도 오지 않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누구는 장례식장 같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시청 부지가 장례식장이라는 표현도 써요. 누구는 왜 저 노른자위 땅을 장례식장처럼 놔두느냐, 시민들이 볼거리 휴식 공간을 제공을 해라라는 게 사실은 대다수 시민들의 얘기고, 이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어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명품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아마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신문들에서도 대서특필이 됐던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의 상권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분석을 했어요. 이제 대표적인 거를 한식이나 이 백반 음식 파는 데 하고, 그다음에 커피 이거 파는 데 하고, 그다음에 치킨 맥주 파는데 이 세 가지 업종들을 이제 대표 업종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 이 평촌이 아니라 이 범계역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는 1위, 하나는 2위, 하나는 3위예요. 그거는 뭐냐면 매출액이라든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숫자, 그러니까 사람 숫자, 건수, 그 다음에 매출액 전체를 분석을 하면 세 종류 업종에서 하나는 1위, 두 개는 2위예요. 그리고 1번가는 두 개가 4위, 하나는 3위. 경기도 전체에서. 나머지는 이제 분당이 하나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일산이 들어가는 데 있고 수원이 들어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평촌역은 끼지도 못해요. 거기에 평촌역은. 이 평촌하고 범계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상권이고 안양의 중심지인데 범계는 경기도에서 첫 번째 상권을 자랑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범계는 순위에도 못 들어가요. 순위. 5위는 그만두고 아예 순위에도 못 들어가는 정도로 범계와 평촌이 차이가 난다. 그 부분은 안양시 평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경제축, 범계과 평촌역의 범계축을 새로 정말 시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평촌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는 이 평촌에서 범계까지 저기 앞에 미관광장 쪽에 대한 연결 부분, 그리고 범계역에 오는 군포, 의왕, 과천, 광명의 학생들, 그 젊은이들, 어른들이 시청의 이 볼거리 휴식 공간을 통해서 평촌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평촌역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또 잘못 이해되는 게 왜 갑자기 만들어졌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2007년도 안양시 도시 경관 계획에 보면 시청 건물을 이 평촌역 일대에 경관 조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볼거리를 만들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으쌰으쌰하고 웅성웅성하게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좋은 땅을 라고 돼서 그 첫 번째로 안양시청에 경관 조명을 해라. 그거를 해야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있어서 명소화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안양시 경관 기본 계획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언제나 빨리 해라 하는데 안양시청부터 시작을 해.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시가 먼저 해야 되겠죠. 시가 해야 돼야 롯데백화점도 하고 뭐 앞에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일부 건물들이 안양에서 경관 조명을 한 데가 있거든요. 저쪽 그 평촌 스마트스퀘어에 개인 건물이 아니라 근생시설이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지금 경관 조명을 이미 했어요. 저녁에 한번 지나가시다 보면.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일부가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다 연계해서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시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2007년부터 계획이 돼 있던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그 수많은 내용들을 보고도 받으시고 타시도 보시고 지금 밑에 있습니다만 서울시부터 시작해서요. 서울시청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서울시청 대단합니다. 서울시청, 부산시청, 대전시청 대단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원, 부천 수원은 아니고요. 부천, 남양주 또 다른 데 잡득하고 저 심지어 제가 보면 재정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정말 우리가 못 사는 데라고 하는 전라남도 신안군청, 보성구청도 엄청난 경관 조명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왜 했겠어요? 이게 돈을 물쓰듯 하려고 이걸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고 시가 부양하는 측면에서 이게 하는 거지 돈이 남아서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마치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제 그걸 보고 나서 안양시만 유일하게 하는 것처럼 전국에 수십 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선진시라고 하는 서울시가 왜 했겠어요? 이거는. 그런데도 이게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작년부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올해 1월 초에 시장님께 공식 보고를 했어요. 그런 밝은 도시 만들기, 경제 활성화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는 시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시청부터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올 1월 초에 내부 방침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3월에 추진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을, 추진안을. 그래서 3월에 이제 내부 회의를 한번 거쳐서 이런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안을 작성해 나가자 해서 다시 한 달 정도 거쳐서 4월 중순에 이제 이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봤죠. 도대체 디자인을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물론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자인을 해본 거죠. 부상안에 대한 디자인을 해본 거고, 부상안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전문가들이랑 한번 의견을 들어봤어요. 의견을 들어봤더니 전문가들도 선도적 역할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이 공원과의 연계 이런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몇 가지 보완할 점, 향후 실제 C가 추진할 때 보완할 점들은 몇 가지 줬어요. 중앙공원과의 연계를 더 좀 강화해달라.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시청의 그 밖에 우리 시청 담장이 없는 대신에 한 1m 정도 이렇게 뚝방처럼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시민들이. 근데 이거를 좀 더 낮추면 이 효과가 더 클 거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디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걸 좀 낮추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회 앞에 있는 주차장 같은 부분, 시청 본관 건물 전면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 부분들은 없애주는 게 휴식 공간은 훨씬 좋을 것이다. 그 부분은. 근데 그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게, 그래서 저 평촌 지하 주차장 쪽으로 몰아주면,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도 몰아주면 나중에 부족하면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반영을 해야 될 그럴 사항들인데 상당히 좋은 의견을, 보완적인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계획은 현재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오늘 아마 저희 예특에서 하고 이제 본회의가 내일모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통과된다면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에 대한 이제 설계, 뭐 이런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거 하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이제 어떤 그 휴식 공간에 예를 들어서 벤치 같은 건 뭐 아니면 이런 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공청회나 뭐 설명회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추진하면 한 10월 정도까지는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7억 원 부분에 대한 이 오해 부분이 있는데요. 결코 저는 우리 시가 1조 1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가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 7억 원이 큰 돈이 아니다. 물론 크다고 보면 볼 수 있지만 1조 1천억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쓰는 도시가 시민 휴식 공간에 2만 평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데 7억이 과연 크냐? 이건 그렇지 않다. 땅을 사서 공원 100평만 만들어야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각도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 7억을 구체적으로 보면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시청하고 옆에 민원동하고 의회동에 이 조명하는 건 1억 5천밖에 안 들어가요. 1억 5천. 근데 마치 이 전체에 그냥 등 다는데 7억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오해되고 있다. 그건 1억 5천밖에 안 들어가고, 이 부진에 있는 그런 아까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5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5억 5천. 그게 전혀 다른 각도로 이게 이해되고 있어서 사실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2페이지 밑에 보면 시의 구상을 쭉 하셨죠. 벤치나 꽃동산, 뭐 포토존, 그리고 각종 문화 가족단이나 단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문화적 어떤 그런 공연, 뭐 조그만 공연이죠. 공연 큰 공연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여기다 다 만들 것이다라는 거고요. 3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이쪽이 된다면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하고 가족 뭐 이런 분들이 정말 365일, 물론 먼저 365일이라는 건 연중이라는 얘기지만 눈 오고 비 오면 못하겠죠. 365일 연중 이 우리 시청에 와서 정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걸 만들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아까 이제 보완사항이라고 하는데, 향후에는 중앙공원하고 분명히 연결을 시킨다. 지금 부천시청이, 지금 부천도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시청이 있고 중앙공원이 있는데 거기 연계 방안. 이제 서울시도 서울시청 했으면서 그 앞에 뭐 잔디, 뭐 서울공원이라고 하나요? 뭐 서울 잔디광장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요거에 연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거 프로그램도
뭐 프로그램이라는 걸 떠나서 하여튼 어떤 걸 행사나 이런 걸 하도록 지원해 주는 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큰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래요. 여기가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백화점이나 요 앞에 지금 짓는 건물,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기존의 건물들도 경관 조명이 정말 되고 그 자기들도 자기의 조그만 앞에 있는 그 공간들도 휴식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평촌에서 번개까지 하나의 구역이 되고 하나의 경제권이 되도록 되면 시민들은 정말 상당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박수를 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사실 저희 입장인데, 다만 마지막으로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은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모를 수 있는데, 하여튼 의회가 결정을 해주면 저희는 이 사업이 최대가 아니라 최대를 정말 멋있는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적은 예산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하여튼 이 내용을 좀 배경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